나를 바꾸는 책바퀴. 책책 책바퀴 안녕하세요 큰바퀴 오바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첫 인사를 좀 대본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네네. 화면에 이미 나와 버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인사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미님 네네. 어떤 분이신지. 그냥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 네. 옆에는 한장호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장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을바람과 함께 오신 신부님 혹시 네. 신부님이라고 저희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딱 보시다시피 신부고, 신부고요. 현재는 이제 북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북이라고 하면 책북 말씀이신 거죠? 남북의 북, 놀스. 네네네. 놀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피정의 집이라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자들이랑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방송이나 뭐 종교 방송 아닌데 금이님 네. 피정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마 피정을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신자들 외에는 영어로는 리트릿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쉼, 이렇게 뭐 휴가 이런 거 의미도 있겠고, 그 신자들 중에서는 이제 살다 보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수도원, 기도원 이런 피정의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뭐 기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러면서 쉬었다 가는 거. 왜냐하면 이 피정이라는 게 저희 지난번 책에서도 언급 몇 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부님 모시게 된 네. 그 연결이 됐죠. 그래요? 아일랜드 신부님 이야기 나오면서 뭐 피정을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천주교 용어들이 문학을 접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있고 문맥상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굳이 캐묻진 않는데 그래도 문학을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는 좀 이번 기회에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확실히 저같이. 정리하죠. 뭐 그죠? 확실히 정리하죠. 피세 정념의 약자예요. 그 세상을 피해서 고요히 머문다. 이게 피정. 네. 고요히 머무는 거죠. 네, 하나님 그래서 앞에. 어떤 본당에 소속되어 계신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셔가지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저는 엄청 반갑거든요. 처음 뵙지만 어제 뵌 것처럼.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된 게 반기실 걸 아니까 또 책 독서 모임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네. 네. 평소에 어떤 책 읽으세요, 신부님? 책을 사실은 다독가는 아니고 좋아하는 편은 맞아요. 근데 이제 주로는 뭐 솔직히 하면 예수님 얘기만 있는 책들을 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보다기보다는 수도원에 너무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새로운 거 다 사냐. 여기 있는 거 다 못 읽고 죽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도서관에서. 사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책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 좋아해요. 서점 가는 거, 도서관 가는 거, 그치. 그런 것 사놓고 같아요. 옆에 있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책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을 제가 선정을 부탁드렸더니 네네. 이런 벽돌을 들고 오셨어요. 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인류 벽돌책. 본사. 제목은? 인류 본사. 네, 제가 지난번에 프랜차이즈 아니고요. 네. 본사라고. 네, 본사죠. 네, 가맹점 프랜차이즈 아니고? 아닙니다. 네. 네. 자영업자들 아니고 네, 본사입니다. 본사. 네, 이 책을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저자가 제 은사 교수님이세요. 그래갖고 저는 신학교 오기 전에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도 교수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교수님 책들을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얼마 전에 수도원에 놀러 오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저희 사인 받는 거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저희 화면에 이렇게 와, 교수님 사인 직접 받으셨네요. 작가 서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기쁨을 나누며 이수 드림. 이 화이트데이 날 선물 받으셨네요. 아 그러네요. 나도 그거 딱 봤어. 네. 작년에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받기를 위해서 읽으셨다고요? 네네. 조금씩 봤다가 근데 사실은 수업 시간에 예전에 벌써 뭐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옛날 기억도 많이 났고 요거를 이제 교수님이 집대성하신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사실 안 읽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책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사실은 온 인류의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봤던 책들은
서양 중심적인 책들, 유로센트리즘이라고 하죠. 그 책에서 벗어나서 문명을 만들어갔던 지금의 이제 오리엔트 지역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표현을 이제 중양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서양, 동양이 아니라 중양. 그래서 그 중양의 눈으로 본 그 역사인데 사실은 선사 시대까지 포함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록된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뭐 5,000년 전, 그죠? 기원전 5,000년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000년 전까지 이제 소급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사 시대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의 그 수렵 취집하던 그 시대까지 이제 문명을 확장을 시킨 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봤는데 사피엔스라든지 다른 뭐 청균세도 히스토리 그렇고, 그죠? 책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알기 쉽게 적어놨다 해서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갑자기 쑥 과거로 쑥 들어가니까 아니 이 지역이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랑 또 뭐가 다르지 막 헷갈려.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금박희님은 너무 잘 읽혔다고 하셔가지고. 네, 전 재밌게 읽혔고 이게 사실 뭐 외워서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드라마 보듯이 쫙 보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맞아요.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지리는 약해서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신화 얘기도 여기서 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청동기, 철기의 연도들이 갑자기 앞으로 막 훅 당겨지고 이런 지점들이 전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또 우리 역사도 역사지만 문학을 읽는 책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책에서 나오는 어떤 어휘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문학을 접할 때 번역된 책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니 작가가 아니 또 편집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오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단어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항상 헷갈려하는 어휘 몇 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교회 요 단어들이 다들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신부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리는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대중적으로 쓰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기독교라는 의미는 사실 한문이잖아요. 그리스도교를 풀어 쓴 거죠. 기독교라는 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거예요. 굉장히 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 같은 데는 정확하게 쓰죠. 기독교라는 표현을.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잘못 대중화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그 기독교 안에는 크게 이제 가톨릭 그리고 또 정교회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개신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고 이 세 번의 총 큰 그 어떻게 보면 교회 분열된 한 형제들이지만 신학적인 차이로 좀 나뉘어진. 그래서 개신교를 흔히들 많이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는 기독교로 쓰기 때문에 책을 볼 때랑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랑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죠. 그 괴리가 있어서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속 기독교 얘기를 할 때 아 개신교를 그렇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요해할 맞아요. 수가 있어서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다 통틀어서 말하고 그 얘기하고. 안에 한국에서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고 구교 신교죠. 그걸 나눠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헷갈리는 거라서 그렇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개신교, 기독교로 많이 이야기하는 개신교는 이 역사에는 안 들어가죠. 맞아요. 이제, 신교도기 때문에. 신교도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을 이야기할 때는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맞아요. 구교니까. 저 되게 고백하자면 전 기독교를 개신교로 계속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읽었어요. 저도 맞아요. 예. 왜냐하면 개혁 신교의 종교개혁 약자가 개신교예요. 개혁 신교니까. 그리고 지금 한 그래도 600년, 700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역사랑은 상관이 없죠. 봐봐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잘 사람들이 집어냈죠. 헷갈리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가 됐나요? 네, 깔끔합니다. 진짜 소개가 시원하네. 깔끔해요. 매번 난 나올 때마다 걱정되고 혼자 고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지점이 여기 정리를 안 했으면은 이제 진짜 개신교라고 읽었을 거고 사실 천주교란 말도 저희 비신교 입장에서는 진짜 성당 다닌다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주교 믿는 성당 믿어 이런 식으로. 성당을 믿진 않죠. 근데 이것도 이거 잘못된 정리해주세요. 말인 거잖아. 우리가 뭐 강당을 믿진 않잖아요.
그죠. 스튜디오를 믿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 성당 믿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잘못되게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어를 네. 정의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나오는 기독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구교, 천주교, 카톨릭 뿌리를 쭉 따라온다라는 걸 아시면 그게 아무래도 서양 중심 유럽은 네, 맞습니다. 가톨릭이겠죠. 네. 아, 속이 더 시원합니다. 그죠? 저 근데 음. 저 약간 본사 가맹점 아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제목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제목을 지으셨을까? 되게 무게감 있고 조금 진지한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딱 손이 가는 제목은 아니에요. 책을 봤을 그래요? 때. 네. 저는 책 제목에서 확 와닿았거든요. 제 무게감과. 친구도 책 보자마자 와 재밌겠다 그랬어요. 예, 진짜? 예, 예. 예. 왜 그랬대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아서 저는 노라고 했거든요. 진짜 역사가 이제 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저는 심장이 뛰더라고요. 저는 그럼과 동시에 와 이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나 이 책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많겠다라는 지점까지 맞아. 보이더라고요. 너네가 뭔데 본사라고 지정해. 뭐 그치. 이런 읽기 전에 일단 읽기 음.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작가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난 반가웠어요. 그렇죠. 이런 배기 스토리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라는 게 그게 난 신선하고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 지점도. 근데 저는 인류 본사란 제목이 되게 과감하고 되게 뭔가 되게 과감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본이라는 그걸 썼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을까? 약간 그런 마음에서 조금 처음 몇 페이지를 펼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 보면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9,5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인류 최초의 계획 도시를 소개해주거든요. 네네. 사진도 자료가 있는데, 우와 이때 이런 집을 이뤘다고? 네, 되게 대단하죠.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만 있으면. 꽤 괜찮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정리 이제 해놓으셨겠지만 그 집의 형태라든 게 저 자취하던 집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갈까 합니다. 좋습니다. 금박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들의 맑고 순수한 정신 세계를 원시와 야만이라는 단어로 애써 폄하하는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떠올리게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문장이 이 저자분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찾아봤는데 기억으로 전해지는 무형의 기억, 그다음에 유형의 기록 이런 연결고리의 책일 거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우선 아까 책 제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 본사라는 우리가 딱 봤을 때 감히 이런 제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원래의 사실을 되돌려 놓는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왜곡된 역사 바로잡는 느낌. 그래서 본래의 역사.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3대 문명의 발상지가 기억나시나요? 이 책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들 배웠던 게 4대 문명 아니에요? 4대 문명 뭐 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나일강, 그다음에 그 인디스강, 인더스강,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 황어 문명까지 4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중에 3개가 있는 데가 이 지중해 쪽,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의 발상지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때만 잠깐 보고 넘기고 다시 그리스 로마로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나.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쓴 주역이잖아요. 그들의 삶을 문명을 만들었던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양학자들이 서양 눈으로 본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로 깊게 들어가면은 이쪽이 본류인데 우리는 지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게 본류의 입장에서 중동의 입장에서 오리엔트의 입장에서 본래대로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을. 사실은 놀랄 것도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에 접근하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유럽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좀
제 나름대로의 성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서양사 하면은 정말 서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불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극동아시아. 그리고 영어 그 수업 시간에 기억나는 것도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영화 300 스파르타. 스파르타 나오는데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제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인들 나오는데 뭐 야만인으로 표현되고 그렇죠. 항상 선과 악에서 악의 역할을 중동 지역이 맡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반면에 그리스 군대들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초콜릿 복근에다가 항상 구세주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 중동을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많이 평가했던 것도 사실이다. 뭐 그것만 그렇다 모든 영화도 그렇고 저희 인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것도 기억이 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 정말 악의 화신으로 나옵니다. 예, 성경에서도. 근데 우리는 딱 떠올릴 때 대왕, 그레이시라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죠. 기간도 짧아요. 14년 정도 기간이었고 그럼 징기스칸을 우리가 딱 떠올릴 때 과연 그렇게 떠올리는가? 야만인으로 우리는 떠올리죠. 정복자. 근데 그 반면에 알렉산더 대왕은 무슨 헬레니즘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서양의 눈으로 비춰진 그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리스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유럽 전체가.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전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진리라는 게 혹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리라는 건 정의하기도 힘들겠지만 옳은 것, 내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어느 우리는 문화와 역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갈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갈증.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신부님 전공이 진화론을 전공하셨죠. 그렇죠. 진화론을 전공하시고 창세기를 읽으시는 신부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 갭을 어떻게 메우고 계세요? 그 갭이 사실 많이들 질문 받는 게 창조론을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 진화론 공부를 잘 전공이잖아요. 근데 저는 괴리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 진화론과 창조론은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인류학도 시절에 배웠던 왜냐하면 성경도 인류학적 접근을 합니다. 성경 자체도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접근 방법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똑같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오히려. 그럼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구라트라는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길가메시의 노아의 홍수, 뭐 우리가 이미 생각하던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문명들한테 이렇게 들어온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왔던 성경이 주변 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영향을 받은 신화들 여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 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은 그게 맞고 우린 성경을 그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도 성경은 영성적인 해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하나로만 가게 될 때, 예를 들어 축자적 문자로 가게 될 때, 그래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러고 싸우고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 비평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 역사의 모든 걸 확인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도 확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걸로 믿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숨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 내 영혼에 자극을 주는 내용들을 발견하는 거고. 성경의 해석 방법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석을 아무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간 개개인에게 주시는 건 있죠. 근데 하지만 함부로 쉽게 할 수 없게 또 교회가 권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교회에 맡긴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성경에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 그것도 이제 뭐 가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잘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사실은 그 성경 역사과도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편했고 특히 이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뭐랄까 업적이라고 본다면 아까 업적을 이야기하셨죠. 저는 역사를 좀 확장시키는 거.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문명들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때 예를 들어 이제 홀로세가 시작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늘어나고 정치, 경제 이런 게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사실은 문명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사회 진화론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1000년 전이면 수렵 채집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말 그대로 진짜 활 쏘고 요 시기에 도시 문명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고고학교에서도 멘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발견했으면 이제는 조금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에 편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계라는 게 또 거기서 논의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자체가 이름이 어려워갖고 게베클리 테페. 게베클리 테페 굉장히 어렵죠. 게베클리 입에 테페. 안 붙더라고요. 안 들어요. 저도 계속 집에서 연습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달 회위크 여기서 지금의 터키의 이제 아나톨리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위에 상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발굴이 됐고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역사책이 아무래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순천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크나큰 그 발견이었고 그렇죠. 예. 그 중심을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 몇천 년, 몇백 년을. 저는 그 부분 되게 그래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달랐구나. 그렇죠. 예. 그 충격도 있었고 또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뚝 떨어지는 문명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맞아요. 저희가 지금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미싱 링크라고 하죠. 이게 중간에 이제 끊어지는 것들이 있는 건데 그건 언젠가는 저희가 이 중동 지역이 좀 평화를 찾아오면은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국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국력이 중요하고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지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도 터키 국명을 우리 트리키로 다 그렇죠. 바꿔 쓰고 예, 있잖아요. 예. 이게 터키 정부에서 요구를 했대요. 바꿔달라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외교부 승인에 의해서 바꾸기로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터키가 더 쉽고 예,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게 진짜 오래 걸리는데 역사적 사실은 또 자기들끼리 또 토론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료가 예, 나왔다고 예, 해도 여기는 아니다 맞다 해가지고 또 오래 걸릴 거라서 이게 또 승인될 때쯤에 또 다른 게 발견될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그런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게 예, 막 생동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역동감이 느껴지는 예. 것 같아요. 또 교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상호 유기성, 상호 유기체성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명들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인더스 문명, 이렇게 주변 문명들이 서로 따로 있는 게 이렇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쵸, 중간 문명들. 맞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딜문 문명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발굴이 됐고 그거 역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독자적인 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서로 영향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서 그게 참 이 책의 저한테 좀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객관적 철학, 시선으로, 예. 철학 같은 걸 봐도 이제 서양 철학을 읽으면 정말 딱 끊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끝점이 되고.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양은 다 얽혀 설켜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렇죠. 흐름으로 가다 예. 보니까 그쪽으로 이해하는 폭도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서 보는 게 더 넓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약간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몇 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약간 페르시아에서 페르시가 번영을 할 수 있었고 되게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다문화 관용 정책 뭐 이런 얘기 나면서 키루스 대제가 나왔던 부분을 읽으면서 역시 다양해야 된다. 문화건 사람이건 생각이건 의견이건 다양해야지 오래 갈 수 있고 그걸 포용할 수 있고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거기 근데 그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다른 문명에서도 이런 다문화를 받아들인 문명이 번영을 했다 이런 게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걸 보면서 역사 반복된다 이런 거 또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페르시아 얘기 나왔을 때 또 반가웠던 것은 그 키루스 칙령 그걸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도 하죠.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느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아시고 유배해서 풀어주셨다. 그게 이제 키루스 대제가 풀어주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아 키루스 왕이 어떤 정책을 평소에 했으며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확장을 했으며 그 배경까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왕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은 기억나세요? 어느 부분일까요? 그 고 바빌로니아 부분이었는데. 그거 네. 너무 재밌었어. 네. 네. 하무라비 법전. 네. 나오는 거. 한무라비 협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이제 예, 하무라비 법전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그 고대법이랑 이슬람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탈리오 법칙 나오잖아요. 이게 탈리오가 사실은 이제 마찬가지라는 게 뜻이에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나오죠. 예. 네. 그래서 교수님은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시는데 저는 충분히 성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점. 교수님도 그러면은 그 천주교 신자신가요? 제가 아까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다고 들었었었는데 예, 아내분은 독실한 신자분이세요. 그래서 저랑도 이제 어느 정도 대화도 하시고 하시는데 교수님은 약간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는 종교에 대해서 그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모름의 가치 뭐 이런 것도 참 인정하시고 네. 제가 교수님을 사랑했던 게 항상 그거였어요. 특히 이슬람 전공자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보통 대학자면은 자기 얘기를 되게 쉽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저는 이거 변해로 바벨탑에 대한 항상 제 이론이 좀 있거든요. 네. 공유해 주시죠. 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다 있지만 제가 말하는 바벨탑은 지금 이미 바벨탑이 많이 올라가 있다. 내가 말한 바벨탑은 수학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여기 동화책이나 이런 거 서술단 거 보면 언어가 같아가지고 예. 바벨탑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분산시켰다라는 동화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언어가 진짜 우리가 말 이런 언어가 아니라 지금 숫자로 세계가 다 통합하고 있는 느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쏘고 지금 우주 점령하려고 하고 그래서 수학의 권위가 높아지는 게 지금 현재 바벨탑을 쌓고 있는 중이다라는 제 이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닿으려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데레데자매님의 지론이었네요. 제 개인적인 네. 저는 약간 무슨 얘기지 지금 어떤 얘기가 돌아가? 바벨탑 얘기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겠네. 모릅니다. 맞네. 신자가 아니시면 모를 수 모릅니다. 있어요. 그래요? 네. 세계 문학 서적에도 나오는데. 그냥 바벨탑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거죠. 인간이 하느님과 닿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지구라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전에 관해서. 모든 문명권 안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마야 문명에서도 이게 하늘과 닿기 위한 이런 탑을 쌓아요. 뭐 하늘과 닿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고 그게 무덤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모든 문명권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영향이 분명히 바벨탑 영향이 주었을 것이다.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악한 도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이 탑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한 뒤 다시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여러 언어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요. 바빌론 유배라고 합니다. 유수라고도 하고 말고 쫓겨난 거죠. 이 바빌로니아 땅으로. 쫓겨나서 얼마나 이 거대 문명을 접하면서 그때 흡수하지 않았을까. 그때의 신하들 그런 것들을. 네. 저기 보면은 이게 바벨
탑에 어떤 유물이 남아 있는 게 난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사진이 딱 있잖아.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바벨탑의 조각이었다 이러면서. 어, 그러면 더 믿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음. 저 아까 그 함무라비 엽 하나 재밌는 거. 아 재밌는 거 있어요? 네. 불이 난 집에 불 끌어온 사람이 몰래 집주인의 물건에 손을 댈 경우 그 자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나 그거 기억나. 너무 기억나. 기억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나.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약간 거의 그냥 복수하겠다.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맞는 법이 아닌가? 근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제 똑같이 갚아줘라. 똑같이 갚아줘라의 정말 표본. 예, 예. 네. 그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게 보면 그 거의 비슷한 게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약자를 위한 법과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고전적인 느낌을 들지만 신분제도 안에서는 오히려 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신분제도에서는 이 사람과 나와 이미 차이가 나 있는데 내가 받은 걸 똑같이 갚게 해줘? 이건 오히려 평등에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아, 그 기억났어. 되게 뜨겁겠다. 완전 뜨겁죠. 뜨거운 맛 좀 봐라. 재밌는 거 되게 많았어요. 네, 네. 재밌는 점 많았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입회 전에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의 영향으로 너무 가고 싶어서 터키랑 그 이집트를 갔다 왔어요. 그리스까지. 보통은 이제 제가 너무 모스크를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아랍 문명권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주교 신부가 될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가요. 근데 저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절대 갈 수 없겠구나,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입회 전에 터키 쪽 여행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요 지역은 당시에는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이라서 그쪽은 갈 수 없었지만 터키 전반적으로 다 봤고, 그리고 그리스 가서도 피라미드를 손으로 만져봤죠.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같이 갔던 분들은 좀 화를 많이 냈어요. 이거 보러 자꾸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외계인설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피라미드 외계인 만들었설도 있었고, 그리스 가서도 이게 문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이거를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걸 했지라고 물어보는 게 얼마나 기만인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 이 상태로 200년 전으로 가면 우린 더 죽을걸요? 더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그 당시. 그렇죠. 수립으로 가면 더 금방 죽어. 그렇죠. 집을 지을 줄 알아. 생존 능력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도 유약해지고 약해졌는데, 오히려 과거에 했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감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만이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해 주셨었어요, 신부님? 저는 일반적으로 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추천을 해요. 그리고 아예 수도원에 이거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책을. 왜냐면 수도원에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근데 그분들 수도원에 가시는 분들 신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신자분인. 근데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긴 하고, 일반 신자 아닌 친구들도. 근데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상도 받았잖아요. 네네, 교수님. 대상 받았죠. 한국 출판 교양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예. 학계에서도 인정한. 나는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이 책 그럼 혹시 번역되어 있나요? 안 돼 있을 걸? 그거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이 한국인이 쓴 중양의 역사책을 이게 그렇다면은 번역되어서 또 이렇게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단지 한국 사람들한테만 읽혀야 되는 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루고 있는 그 역사의 그런 무게감이 되게 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으면서. 행복하시다고요? 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파르티아 문명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문명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게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로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 대적하고 있었던 500년의 문명을 만들었던 파르티아를 우리는 잊고 살았구나. 지금
중동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꽃피운 문명 안에서 후손들인가. 그러니까 다 유행처럼 문명도 때가 있어.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돌고 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아시아로 또 오고. 지금이 아시아로 오는 네, 것 같아요. 아시아로 또 예. 오고 이게 또 뭐 어디로 또 가겠지? 그쵸.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 맞아. 맞습니다. 예. 우리 옛날 홍콩 영화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 찰나한 한때. 네. 제가 해외만 가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인 줄 알았고 일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 사람인지 안 물어보지. 예. 근데 BTS 등장 이후로 어디 갈 때마다 한국인이라 그러면은 대우를 받는 게, 아 이게 아시아 쪽으로 왔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핫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 타이밍에 이런 K 역사. 책이 나왔다라는 게 예, 나는 진짜 맞네요. K 역사. 근데 여기에 좀 그런 거 있었어. 한국의 역사랑 라인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린 또 그게 또 너무 또 약하잖아. 우리나라가 그쵸. 우리 알고 있는 것도 약하고 그런 것들이 한 표에 쫙 하나에 보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1000년 전에 뭐였을까? 떠올리는 당군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곰 쑥만 먹고 사람 돼야 돼요. 사람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박혁거세 뭐 이 정도? 예. 더 신화적인 게 분명히 더 많을 것 있을 텐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더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같이 들었어요. 여기서 놀란 게 아까 파르티아 이 문명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고구려랑. 신라 고구려였나? 예, 고구려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뭐 복신 문화 그리고 기병술 이런 거에 이게 영향을 준 거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도 관련이 돼 있구나 이 문명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이렇게 나열되면 좋을 것 같아. 페르시아도 이제 우리나라 신라 왕이랑 그렇죠. 거기 연관이 돼 있죠. 공주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 보면은 더 재밌는 거리가 많을 것 같은 거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다 연결돼 있어요. 이제 다시 역사책이 한번 이렇게 크게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네요. 한번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 이거 지금 하나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심지어 3분의 1 읽었는데 그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 읽었다고도 말 못하는데 왜냐면 이 한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왜곡이라든지 뭐 오리엔탈리즘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오리엔탈 이 단어가 이쪽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안 쓰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 이름도 오리엔탈리즘을 갖다 오리엔탈 어쩌고를 다 중동이라든지 자기 고유의 나라의 이름 바꾸는 추세인데 오리엔탈이라는 어떤 우리가 약간 피의식 같은 피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리엔트. 뭐 해가 원래 뜻이 해가 뜨다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았을 때 오리엔트는 이제 그 해가 뜨는 그거 해서 그 지방, 그 지역의 나라들을 정확히 지칭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오리엔탈 그래서 AL이 끝에 붙게 되면 형용사가 돼가지고 오리엔탈적인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로 봤을 때는 이제 구글을 해서 찾아보니까 약간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러니까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음악사를 배웠을 때 오리엔탈이란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뭐 수백 년 전에 뭐 오페라 같은 데서 동양인 묘사할 때, 예, 그렇게 약간 미개하고 아직은 그러니까 눈 이렇게 찢어진 그런 사람들 묘사하는 그런 그 되게 티피컬한 그런 거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였고 지금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 오리엔탈 소스. 그래서 오리엔탈 소스. 오리엔탈 이제는 전 좀 괜찮은데. 저 오히려 요즘에 비포 크라이스트 BC 기원전 그거의 표현이 바뀌는 게 좀 예전에는 예수님 전후로 세상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요 책도 저번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교수님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C로 표현한 거 너무 서양 중심적이잖아요. 그것도 왜 세상을 예수님 전후로 나누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입장으로서는 감사할 일이지만 비그리스도 입장으로서는 왜 우리 세상을 예수님 전후로 그래서 나누냐. 또 최근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냐 뭐 그냥 그렇게 파티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이게 나 지금 들으면서 지금 이제 기원전도 그렇게 BC 보더라 C가 맞아요.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E가 L하고 커먼 에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커먼 에라 BC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너 지금 처음 들어봐.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중립적인 그래서 왜냐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인 게 뜻 아세요 혹시? 크리스마스 뜻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미사? 맞아요. 그러니까 합성어예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마스인데 미사를 영어로 메스라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모르겠다. 맞았어. 예. 그리스도의 미사를 이야기한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즐거운이란 뜻 아니에요? 메리는? 맞아요. 즐거운 미사 되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뜻을 모르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쁘게 성당 가서 미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들리냐면은 즐거운 연휴 되세요. 연휴 되세요. 나에 맞게 해석하셨군요.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연화장에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이름은 사실 미국에서 온 거니까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또 스페인도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 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예,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오리엔탈 오리엔탈 얘기하다가 맞아. 오리엔트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이제는 우리 아시아도 국력이 올라와서 누가 오리엔탈이라고 할 때는 그거를 비꼬하게 난 안 들리거든요. 나는 이제는 그 뭐 이렇게 에이시안 눈 찢어진 거 이렇게 하잖아. 내가 하면 이거 레이시스트야? 내가 하면 아니지. 그쵸. 난 찢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이거를 좋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러니까 그 맥락을 좀 알고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쵸. 이것도 우리가 오리엔탈 안 쓰가 아니라 이제 지금 이 맥락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은 예를 들어서 언어를 재정립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재정립하는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약간 혼돈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어는 바뀌니까. 그렇죠. 계속 바뀌죠. 금쪽이 느낌이 어때요? 금쪽이요? 말 안 듣는 애. 그러니까 원래 5년 뜻이 뭐야? 금쪽이기 때문에. 맞네. 원래 뜻이 뭐야? 금쪽이는 금쪽 내 사랑이죠. 그러네. 지금 금쪽이는 지금 네거티브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바뀐다니까. 맞네.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언제나 언어를 볼 때는 그 어디서 이 언어가 왔고 지금 어떤 사회에 쓰이는지 이거는 저는 다른 문학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단어를 쓸 때 이거 비하적인 발언이야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문자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거라서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문화에 따라 바뀌네요. 네. 의미가. 맞아요. 더 옛날로 가봐요. 옥동자. 옥동자 정말. 네. 어. 옥동자 지금은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했어요. 이제 옥동자면 아이스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트 난리 났잖아. 아파트. 네. 아파트 뭐야? 아파트 윤수일이야, 리즈야, 로제야. 저도 그 아파트 나오길래 처음에 로제가 유수일 걸 부른 줄 알았어요. 딴딴딴 새롭게 했는데 그런데 완전 다른 노래더라고요. 게임이잖아 그거는. 아파트 게임이잖아. 아파트. 그치 우리 대학 시절 술 게임. 그래. 네. 그러니까 언어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그냥 보면 안 되고 해석이라는 것도 혼자 하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여기도 완전. 언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언어에 맞아요. 바뀌는 것, 네. 사용이라든지 표현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신부님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큰 깨달음이랄 수도 있겠고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 이게 상호 유기체적인 아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삶 안에도 충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문화 유전자라는 요즘 표현 많이 쓰는 밈, 네, 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너와 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점만 보려는 게 아니라 같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책의 교훈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서로 보려고 하고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뚝 떨어지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그리고 타자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네. 인류 역사이지만 한 학자의 40년의 노고라고 생각해요. 집대성이다. 집대성이고 제 방에서 지금 가장 사랑하는 책.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분이
땀이 들어가 있는 책. 와, 이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카메라 보시고 우리 교수님께 한 말씀. 교수님도 제가 얼마나 교수님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결정적으로 신부가 된 게 교수님 역할이 컸어요. 제가 힘들 때 연락을 하면은 왜냐하면 당시에 이 중동 전문가가 된다는 건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다 유럽으로 갈 때니까. 근데 이분은 가지 않는 길을 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 않는 길을 택할 때 응원해 주는 분이었어요. 예. 와, 멋지다. 아니 인류애까지 인류 본사를 통해서 인류애까지 느끼는 어떤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국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 반을 아직 다 못 읽었거든요. 읽어야죠 이제. 그거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또 이 대화를 상기하면은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 오늘요? 오셨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아까 사실 여기 미팅이 더 재밌었는데. 미팅도 재밌었어요. 그럴까요? 같이 녹화 뛴거 없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모시려고요. 어때요? 오시겠어요? 다른 건 이제 다른 책으로. 네. 인류 분석 또 하시려고요? 우리 무굴지구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네. 그것도 따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저희가 또 초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금박이님 어떠셨어요? 저야 전문가님 오셨으니까 수월했죠. 그랬어요? 네. 수월했고 저는 역사책 항상 이제 양 때문에 조금 압도되는 느낌은 있지만 막상 읽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앞에 3분의 1 읽었습니다. 네. 오바키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읽어야겠다. 다시. 다시. 지금은 의무감으로 읽었지 한 문장을 다시 찾아보면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날이 도움이 돼서 다시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읽어보려고요. 제목은 지금 보니까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카리스마적이던데 이름이. 그러니까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인류라고 하니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어요. 맞아요. 약간 거리감과 이렇게 선뜻 차라리 만년의 역사 그럼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만년의 역사 만년의 낫지 않아? 역사. 그치,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쉬워요. 인류는 좀 이렇게 무거워. 제가 인류학과를 나와서 아마 이게 음. 친근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셨을 때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책 한 번만 다음 책이요? 네. 아유. 표지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셨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크리스마스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미리 찍겠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때 무슨 책을 읽을까 하고 가벼운 책 가지고 왔는데 요걸로 다시 우리 신부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큰 바퀴 오바키 그리고 파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